무월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좀 응급 상황이라서요.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30대, 40대 이런 여인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의 무월경이죠. 이 학생들이 갑자기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니까 무월경이 많아져요. 엄마랑 따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생리 안 하면 무조건 임신이야. 혹시? 그러니까. 엄마, 무슨,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할 말이 있지. 목욕탕에서 엄마랑 딸이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하면은 병원에 가시면 간단하게 이런 불안감 같은 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생리를 안 할 때 초음파를 봐야 되고 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원장님 피 검사는 다음에 할게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 나 피 뽑을까 말까, 아픈데 막 이러는 여학생들도 있어요. 초음파 나 그거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는데 절대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다낭성 낭종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생리를 하는 그 난소나 자궁은 우리 머리에서 어떤 시그널이 오거든요. 그 시그널 축에 좀 이상이 와서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겹치는 진단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대에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애가 나중에 시집가서 임신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40, 50대, 40대 후반부 여인이 왔어요. 원장님, 저 생리 안 해요. 폐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랫배가 너무 살이 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웬걸. 아기가 5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 안 하면 여자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피검사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에스트로겐과 LHFSH라는 게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난소 호르몬이고요. LHFSH는 뇌에서 나오는 난소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레벨과 LHFSH를 주로 비교를 해서 다낭성인지 뇌하수체에서 오는 난소의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낭성의 치료 원칙과 뇌하수체에서 오는 이 무월경이랑은 치료 방법이 좀 근본적으로 좀 틀립니다. 쓰는 약제도 틀리고, 다낭성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피임약, 주기적인 프로제스테론 투여, 스피로노락톤, 메트폴민. 원장님 무슨 다낭성인데 인슐린에 관계되는 약을 쓰나요? 그런데 다낭성 기전과 인슐린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과 관계되는 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노시톨 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라이프 사이클을 교정하세요. 체질 교정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탄수화물 줄이세요. 지방을 억제하세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인위적으로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지방 흡수 억제제 이런 것들을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고기를 많이 먹은 날은 그 고기가 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하제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체질을 교정한다고, 내가 먹는 습관을 교정한다고 그러는 동안에 점점점 생리불순은 심해지고 몸은 BMI가 점점 더 35, 40으로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낭성에서 마른 다낭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뇌하수체에서 시그널과 문제가 돼서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 그럼 원장님 얘가 뇌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LHFSH 레벨이 낮으면서 에스트로겐도 낮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를 씁니다. 피임약이 아니라. 그런데 원장님 그냥 기다려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200에서 300으로 이 정도 사이클에서 그 가임기 여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골다공증도 오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렇게 지속돼요. 에스트로겐 레벨이 50 미만으로 막 지속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아기를 갖고자 할 때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적당히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감별 진단을 하고 초음파로 도움을 얻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